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한가 좋아요 님께서 삼성물산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1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네요. 실적도 너무 좋고 자사주 소각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사긴 했는데요. 좀 봐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오늘 11만 8,8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비중을 근데 또 30%로 과감하게 좀 두둑하게 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 또 자사주 소각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울면서 지금 보내주셨어요. 막상 사고 나니까 살짝 좀 불안하신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삼성물산은 중간 정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주사잖아요. 네. 지주사를 볼 때 실적이 좋아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모멘텀이 붙을 때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비싸거든요. 지주사는 실적이 박살날 때 사야 돼요. 그래야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자회사 관련된 게 턴어라운드 좀 되는 거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 시점을 좀 잡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물산은 자회사의 실적을 보고 또 투자하면 안 됩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사업하는 비즈니스가 강하니까요. 네. 근데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전자 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 삼성 이 생명,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어떤 이 삼성그룹 내에서의 지배구조 관련된 중심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연동된다기보다는 지배구조 이슈를 시장에서 던져졌느냐, 사그라드느냐를 보고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하면 나쁘진 않아요. 자사주 소각을 하면 어쨌거나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자사주 소각도 이런 게 있어요. 화끈하냐? 화끈해야지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화끈하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회사에서 남는 잉여금으로 하는 거니까 네. 차라리 그걸로 배당금을 더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고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좀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얘 혼자의 움직임을 보기보다는 다른 지주사하고 얼마나 엮여 있느냐 같이 보면 좋습니다. 보게 되면 LG라는 기업이 지금 60에서 막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LG고, 제가 삼성물산하고 LG는 완전 다른 기업이잖아요. 근데 주가 흐름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 같아요? 위에는 이제 LG고요. 네. 아래는 이제 삼성물산이에요. 조정 반등 나오고 밀리고 반등 나오고. 맞아요. 근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LG가 가지고 있는 지분하고 완전 다른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엄밀히 완전히 다른 기업 아닙니까?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업이 완전 다른 기업이잖아요. 근데 차트 보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할 때도 삼성전자 좀 올라가면 하이닉스 사려고 하죠.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려고 많이 올라가면은 하이닉스라도 지금 사야 되나? 맞아요. 이런 생각하고, LG 에너지솔루션 급등하게 되면은 뭐 삼성 SDI나 일진 사야 되나? 그리고 대기업들 다 놓쳐버리면 좀 조그마한 기업들 신흥 SEC, 엔캠 사려고 하시죠? 왜 사려고 하십니까? 왜? 이런 걸 잘 그 사는 순간에 갑자기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아 보여서 사세요? 아니면 1년 프로젝트 딱 설정한 다음에 비중 몇 % 기다렸다 사세요? 올라가는 거 눈을 딱 보고 놓쳐가지고 이거 빨리 사서 돈 1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못 타야 되나? 그래서 사야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서 사야 되는 이유 막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찔리네요. 그리고 나서 사놓고서 떨어지면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이토마토나 이런 데 가지고 물어가지고 종상담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한 근본 원인을 못 찾으면 또 그런 행동은 또 할 거거든요. 그렇죠. 버릇이 안 고쳐지는 게 그럼 나쁜 버릇 계속 쌓이는 거고.
이런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삼성물산하고 LG하고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연동돼서 그런 거예요.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경우를 보면 수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ETF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상품도 있고, 바이오 같은 상품도 있고, 이런 지수산 묶어서 묻는 상품들도 있고, 여러분들 보험하더라도 주식하고 같이 묶는 상품도 많잖아요. 매일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이 하루하루 삼성물산 이번 달 실적 좋냐? 아니면 LG 실적 나쁘냐? 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돈 엮어가지고 야 1,000억 딱 뿌려줄 테니까 얘 20%씩 사고 10%씩 사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계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거는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지만 막상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건 이쪽 자금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살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매일 주식 사실 수 있냐고. 못 사죠. 근데 그쪽 매일 살 수 있어요. 돈 매일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우선해서 내가 좋게 보고 있는 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돌아가고 있는 생리를 먼저 본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결과가 계속 만들어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 계속 제거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수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고,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만 임팩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0%의 비중은 지배구조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중심 화두가 될 거야 하고 베팅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과도하면 견디기가 힘들죠. 시장 수준이 못 이겨버리면.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저는 한 15% 미만으로 가져가길 권장합니다. 적어도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그리고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대신 승부를 볼 정도로 30% 비중을 실을 만한 정도로 최우선 종목은 좀 아니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저는 비중 15%로 홀딩하시자라는 의견이고, 15%는 차라리 좀 더 가벼운 주식 하시고, 그죠? 주도산업 쪽에서 좀 거래하실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대도 우리가 한번 좀 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네. 자, 이 주식 보면 이때가 이제 한 7%짜리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2022년 4월 28일. 여기다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요걸로 이제 우리가 추억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양봉이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거래량이 실었으니까. 너로 인해 드디어 60일선도 돌파하고 드디어 이제 박스권 상단에 오구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 같은 장대 양봉이에요. I love you 이런 양봉인 거죠. 근데 그 이전에도 한 번 있어요. 여기서도 한 번 양봉이 있어요. 네. 그죠? 그 이전에도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도 12월 초 한 4.5%짜리. 그러니까 한 11만 원하고 11만 5천 원 정도는 두 번 정도 시장에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단 11만 원, 15만 원. 요 구간에서는 하단 박스 결정 쾅쾅쾅. 삼성물산이 뻘짓하지 않는 이상 요 가격은 싼 거로 결정하겠다. 쾅쾅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오랜 기간 하다가 돌파하고 또 빠지고 돌파하고 빠지고 하는데 요 가격대를 잘 보시게 되면 요 매물대가 계속 쌓여있던 가격대들을 보시게 되면 요 가격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죽이면 또 살리고 11만 원도 가까이 오면 또 살리고 그 다음에 11만 5천 원 돌파하다가 또 이 가격 잘 있나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11만 5천 원이라는 이 가격이 삼성물산한테 되게 귀한 가격인 거죠. 이게 아래쪽으로 11만 원, 위쪽으로 한 11만 5천 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11만 원과 11만 5천 원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일봉에선 봤으니까. 자, 요거를 그리고 길게 한번 우리가 한번 회복을 해볼게요. 자, 길게 한번 해보면. 자, 이 가격은 우리가 아까 일봉에서 도장 쾅쾅쾅 찍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삼성물산은 11만에서 11만 5천 원은 악재가 나와도 그냥 바텀으로 형성을 하세. 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이 핵심 프리미엄도 있고 적절한 기업은 아니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11만 원과 10만 원 러시아 전쟁이 나든 금리가 6%를 가든 코스피가 2200을 가든 요 자리는 바텀으로 도장 쾅쾅쾅 이렇게 찍은 자리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요번에 코스피 지수가 빠진 거는
그 3,300에서 쫙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과거로 가보는 거예요. 3,300에서 2,100으로 갔었을 때는 2021년도 8월 달을 고점이 그때가 3,310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쫙 빠진 건데 그 이전에도 11만 원 자리하고 요 자리는 되게 중요했던 가격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가격대를 보면.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이 2016년도하고 17년도는 우리나라 반도체 빅사이클 막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가격도 아니고 요 가격대는 그러니까 삼성물산한테 되게 귀한 가격인 거죠. 코스피 지수는 저 때는 1800대에서 2200 박스권대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이든 2600이든 2200이든 나는 모르겠고 삼성물산 나는 대한민국에서 11만 원, 11만 5천 원 바텀일세 도장 쾅쾅쾅 그 자리에서 사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손해는 안 볼 것에 이렇게 삼성물산이 선전포고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도 신호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로 점핑 나오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투자 주체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붙거나 이런 거는 지배 이슈 좀 줘. 삼성 지배 구조 이슈 좀 줘. 던져주면 한번 시세 딱 터지는 거고. 지배 이슈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그러니까 11만 9천 원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닌데 네. 이게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져갔었을 때 비효율적이 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비중을 하실 거라면 한 15% 내외 하시면 이건 좀 해볼 만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자, 삼성물산 진단 도와드렸고요. 일단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계속해서 바닥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 또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이슈가 나와줄 것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체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30%의 비중이 조금은 무겁기 때문에 좀 줄여볼까요? 절반 덜어내고 15%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